행정법 풀어보겠습니다. 통치행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죠. 대북 정책이니까. 하지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례죠. 헌법재판소는 자기네가 헌법소원 이렇게 헌법으로 이렇게 판단할 권한이 있다 그러고, 대법원도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판례들이 되게 많죠. 둘 다 서로 다 자기들이 그런 판단 권한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들의 책무라고 하면서.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입니다. 2번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법원은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게 아니고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당연히 심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했고, 대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서로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얘는 있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서운이 취소되면 그 당사자에게 그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진인 행위가 아니라 법원이 사법심사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이 취소된 사람한테 그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자제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도 틀렸고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다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3번 틀렸고요.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죠.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면 사면이라는 제도가 없겠죠. 사면법이 헌법에도 규정돼 있고 사면법이 따로 있죠. 현재 사면이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있죠. 뭐 음주운전했던 사람들 한 번씩 뭐 면허 저기 취소됐던 사람들 다 원복시켜주고 이런 거 한 번씩 하잖아요. 사면제도가 현재 있다는 거.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1번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판례 같은 경우는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고요. 최신 판례네요. 2022년도면은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러니까 다 그냥 헌법재판소는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거 판단하는데 당연히 다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이거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저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2번 행정의 법원칙 옳지 않은 거.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의 의도한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익 침해가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죠. 네, 그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게 처분해, 이게 자기 구속력 이런 게 발생하지 않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되게 이거 기본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2번 틀렸고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이렇게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신뢰를 지켜라. 당사자의 기대 가능성을 지켜줘라. 이런 예외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런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아니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은 하던 대로 해라. 네.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벗어나지 마라 이거죠. 맞고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이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당결부금지 원칙 말하는 거죠. 네, 맞는 내용이죠.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호소성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계약직 공무원은 이거 처분 등의 성격 가진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렇게 근거 이유 제시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1번 틀렸어요. 이것도 맨날 나오는 판례죠. 거의 뭐 근무하는 청원 경찰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그쵸, 민사소송을 할 건 아니죠. 네. 권력관계에 있는 적이고, 대부류 징수에 관한 체납 처분에 관한 하여도 국유림의 대부류 납입고지는 이거는 그냥 저기 사법상 관계다 이거죠. 국유림의 대부류 납입고지. 단순히 그냥 이거 대부료만 그냥 돈 내라, 이거 사용료 내라 이거니까.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온합금 반환에 대한 법률 관계는 볼 수 없다. 네, 이것도 부당이득으로서 과온합금, 이것도 세무기관이 하는, 뭐 세무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하는 거더라도, 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과온합된 금액들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 다 행정소송 절차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분하는 거 맨날 나오는 그 스타일 중에 하나죠. 4번. 저는 이거 너무 문제가 길어가지고 그냥 답부터 읽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야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이것도 진짜 수백 번도 넘게 보는 지문이죠. 객관식 행정법 공부하면서 이거 수백 번도 넘게 보는 판례고, 맞죠? 네, 2차 답안에서는 이 관련 논점이 나오면은 이거 꼭 써줘야죠. 이거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야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그 담당 민원봉사과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 판례였나? 하여튼 네,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 분야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외부적으로 표명된 후 표명될 당시에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으니까요. 네, 신뢰보호 원칙 위반하는 게 아니죠. 이런 사정이 없었으면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될 텐데 사정이 사후 변경됐다고 했으니까 뭐 상관없죠. 갑은 담당 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민원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이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할 수 없죠. 3번이 틀렸네요.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2차 시험 문제입니다. 행정사 아니면 노무사, 행정법을 2차 시험으로 보는 변호사 다 이거 2차 시험 문제죠. 사례 문제. 객관식으로 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객관식에 넘버링 돼 있는 것들 이거 차례대로 2차 답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암기해서 써줘야죠. 이제 객관식은 이렇게 답을 보고 골라내면 되지만 뭐 어디가 틀렸나 골라내면 되지만 2차는 이제 이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에서 민원인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죠. 그거에 지금 정답 지문으로 냈네요. 틀렸어요. 3번.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용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A시장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5번.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이 생긴 이래로 이제 되게 핫한 이제 행정법의 저기가 되었죠. 기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서 민법 준용한다. 제외하고는 5년 지나면은 네, 이제 제초할 수 없습니다. 제초 기간이 있어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침입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기간이 그날로 만료하죠. 예를 들면 너 운전면허 정지를 7월 31일까지 하겠다. 근데 7월 31일이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뭐 그거 상관없죠. 그냥 7월 31일까지라고 했으면은 그날로서 이제 끝나고 8월 1일부터는 이제 운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연장을 해주는 거는 그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갱신을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서 그 갱신 사진이랑 뭐 찍어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뭐 무슨 과세 처분에 의한 무슨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세요. 과태료 납부하세요. 뭐 부담금 납부하세요. 이렇게 기간을 줬는데 그 말일날 납부를 하려고 보니까 토요일이어가지고 공휴일이어서 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거는 민원이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 1일 영업일까지 연장이 되는 효과를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연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국민에게 침입적인 이거는 그냥 그 기간이 말일이든 토요일이든 추석이든 설날이든 관계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날로 만료한다. 이거 구분하라는 건데 이게 되게 잘 나오네요. 이거 객관식에서. 그래서 이게 뭐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하여튼 맞고요. 여기는 맞게 나왔고,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다음 날부터 산입합니다. 그냥 행정기본법에 다 나와있는 법조문들 내용이죠. 6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거.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할 때는 전문적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경미한 거거나 위임이 불가피한 성질상 이런 것들, 오케이, 이거 그대로 다 2차 답안에 써야 되는 판례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세부사항을 불용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했다면, 아니, 불용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걸 고시로 하면 이거는 고시는 내부적인 저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고시니까. 이건 행정기관 내부의 공무원들끼리 업무 처리할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침으로 해서 업무 처리해라, 그런 느낌인 거죠. 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기본적으로 갖지 않는, 법처럼 이렇게 그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법이
아닌 거지. 법이랑 구분을 해야죠, 고시는.